안녕하세요. 재테크강사를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하면서 분양 당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때문에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느껴졌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계릿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노후 자금을 넣으신 분, 결혼 자금 확보를 위해서 전매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셨던 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영업사원의 설득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식산업센터가 흘러가고 있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늪처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정보나 자세하지 않은 정보, 취등록세, 잔금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계약금 10%만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서 계약을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도 전매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현장은 마이너스도 부족해서 계약금 포기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부당한 계약이니 소송을 통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게 승소해서 계약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라는 것이 여러분들, 수분양자분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시행사라든지 대행사, 시공사들을 대변하는 문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여러분들이 직접 도장이나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류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출했을 겁니다. 거의 모든 계약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서명을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문제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 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일반 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조의 5.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여기서 바로 1번이 드라이브인이나 섹션 등 공장을 의미합니다. 3번은 지원시설입니다. 입주 가능 업종은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등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이 입주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리고 가능 업종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일반 사업자는 분양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없죠. 너희들은 속았어. 그러니까 소송해. 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본인들은 승소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화해 공고가 많이 있습니다. 화해 공고는 승소가 아닙니다. 물론 승소에 준하는 화해 공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들이 대부분 둘 다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화해 공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해 공고는 화해 공고일 뿐이지 승소가 아닙니다.
이것을 꼭 승소인 마냥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으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계약 해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계약 해지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귀책 사유가 명확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도면과 전혀 다르게 건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실 가운데 떡하니 커다란 기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혐오 시설이 있는데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책 사유가 명확하다고 하면 계약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바로 되지는 않고 소송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걸어도 아마 그쪽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변호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뛰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받은 만큼만 일을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만큼 계약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이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패해도 상관없는 법무법인들의 행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유료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고 났더니 별거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내는 일이죠. 실제로 입주자 모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톡방이든 카페 등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상담을 해보면 헛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하지 마라, 그리고 무조건 믿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시장을 흐리는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놔주지 않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6시간 이상 설명을 들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안 보내준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되게 위협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귀책 사유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억울하니까 시도를 해봐야죠. 그리고 만약 시도한다고 하면 모든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증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와 했던 내용, 자료, 카톡 내용 등도 모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지식산에서 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덥석덥석 계약을 했던 것들이 지금 크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승소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구나 계약서까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아쉽게도 인간은 본인 스스로에게 무척 관대합니다. 기억도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건인지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소송을 하더라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그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